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의 친문과 친명 세력이 드디어 공천을 둘러싸고 사생결단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치권 움직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공천을 둘러싸고 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파열음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네네. 친문과 친명이 네. 사생결단의 싸움에 내전에 돌입한 그런 양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걸 보면은 네네. 지금 친명과 친문 간에 가장 극명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 임종석 네. 전 대통령, 그렇죠. 그래 청와대 비서실장의 그렇죠. 공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친명 지도부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네.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고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5일입니다. 5일. 표현이 이겁니다. 친명 지도부. 아니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면 민주당 지도부지 친명 지도부가 따로 있습니까? 친명계만 모였다 그 얘기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참 이게 사다화됐구나라는 느낌이 예. 또 드는데요. 어찌됐든 의원회관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지도부라면 사실 의원회관에서 모일 이유가 없죠. 예. 국회 본회의장에 따로 있잖아요. 예. 뭐 예. 원내대표 회의실도 있고 따로. 근데 의원회관에서 끼리끼리 모여갖고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회의 내용인즉슨 친문과 관련돼서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문재인과 함께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쭉 리스트. 그 다음에 문재인과 함께 국무회의를에서 장관이나 차관들 함께 내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누구를 지금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일종의 살생부네요. 그렇죠. 살생부를 지금 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는 이재명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5일 날 모였잖아요. 그 다음에 6일 날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도와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스스로 용퇴를 하기 바란다. 책임을 지라 그랬죠. 그렇죠. 책임을 지길 바란다. 기여했던 사람들. 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그래갖고 이 자리에서 임종석을 사실상 공천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그런 발언은 네. 5일 네. 이재명을 제외한 친명 지도부들의 결정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발언 자체는 이른바 임종석을 비롯한 네.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물러나라는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표현은 확실하게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부터 바로 공천과 관련해서 컷오프가 발표가 그렇죠. 돼야 되고 예. 또 실질적으로 경선에서도 페널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으니까 스스로 용퇴하라. 나는 이제부터 저기대로 규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상황이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양산 모임 직후라는 거예요. 양산에 내려갔잖아요. 4일날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하고 명문 정당이다 하면서 문재인이 포용하고 또 그렇죠. 상처도 이렇게 보면서 보여주고 네.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명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즉 아이고 우리 새끼들 좀 잘 봐줘. 문명이 아니라 명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그 다음날 회의를 했다는 건 바로 일부 언론들이 이제 뭐 친문들 일부를 다 협상을 했다. 독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30분이나 했죠. 독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다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다. 이제 공천 갈등은 없이 화합의 상생의 어떤 정치로 갈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전망을 했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날 올라오자마자 자르기 시작해서 완전히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일날 문재인 만나고 이재명이도 예. 민주당의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하고 네.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네네. 용광로 공천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 저는 그때 들으면서 예. 용광로에 다 쏟아 부어서 그냥
그냥 녹여버리겠다. 그냥 형해화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들리지 그걸 녹여갖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도 네. 뭐 친명이네 친문이네 이런 프레임 자체가 맞지가 않다. 네. 그러면서 아마 30분 그 만나는 과정에서는 친명 중진의 양보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이재명 답변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네. 예, 답변을. 그렇죠. 네. 직접적인 어떤 답변을 하지 그런데 않았다. 지금 그러고 5일 날은 광주에 또 갔지 않습니까? 네. 5.18 묘역도 방문하면서 그 자리에서 준연동형도 발표하고 당의 단합을 강조를 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단합하는 척 무슨 용광로 공천을 할 것처럼 해놓고 뒤통수를 때린 거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게 맞죠. 저는 이재명의 그 뒤끝 정치는 끝이 없어요. 이재명은 두 번의 그 원한이 있습니다. 한 번은 뭐냐면 당시에 2012년도에 한번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동영상이 있었어요. 2층에 그 체육관 2층에 손가락 혁명대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그때 그렇죠. 경선 불복합시다. 우리가 진 게 아니에요. 울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기다리자. 우리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해서 다독여요. 두 번째 장면이 2018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당시에 해경궁 김씨 사건이 벌어져요. 크게 벌어졌죠. 그래서 전해 처리가 경기도 그 선거에서 4월 막 그 선거하기 직전까지 그거 해명해라. 누구냐. 아이디 그거 저 수사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그 다음에 당선은 됐지만 친문들이 나서서 제명시켜라. 그러면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을 제명해라. 해병공 김씨 그 추적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다 그런 그 원한들 친문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 이 원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권력이잖아요. 공천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현 대표가 갖고 있잖아요. 그걸 휘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예. 문재인 정부 상징적인 인물인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타깃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임종석을 어떻게든 이재명과 친명 세력이 제거하려는 거, 공천을 안 주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제거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악을 쓰고 달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당권입니다. 당권이에요. 그 8월 달에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전대가 있는데 지금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임종석과 이 친명들이 지금 우리가 연합전선에서 모두 다 부엉이니 뭐 민주주의 4.0이니 전부 다 손을 잡고 이제 일치 단결을 해서 친명을 무너뜨려 보자. 다시 한번 우리들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게 윤영찬을 주저앉힌 그런 설득 이유였대하고 뭐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건 사실 다 알려진 거예요. 다 당권 싸움이야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금 공천 학살 이것도 공천 학살의 분위기인데 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느냐. 이게 사발통문으로 다 돌아간 거 다 알겠죠. 그러니까 임종석을 주저앉혀야 된다. 이게 완전히 그 중에서 그래도 구심점이 없다. 임종석은 구심점을 빼버리자. 이 그렇죠. 왜냐하면 임종석은 바깥에 있었지만 안에 질이 멸렬이잖아요. 다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었어. 홍영표, 전해철 이 사람들은 감이 안 되잖아요. 구심점이라고. 근데 임종석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 2년간 임종석이 원내에서 얘기할 계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이 들어오면 86의 상징, 친문의 상징으로 모일 거다. 특히 임종석은 좀 그립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메신저로서도 또 그러니까.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요. 싹을 잘라버리자. 그 그렇죠. 얘기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때문에 이 윤 정권 탄생 책임론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그 목적은 결국은 친문들 제거, 그중에서도 임종석부터 잘라버리자. 그렇죠. 그리고 친문이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의 어떤 무심점, 근거지가 될 만한 사람들을 싸그리 쫓아내버리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나온 게 지난번 더민주혁신회의라든가 민주당 뭐 혁신행동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게 또 주장했던 게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을 지냈거나 또 비서실장급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마라. 당신들이 나오면은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이 아니라 전 정권 때 현 정권 간에 그런 싸움 구도로 되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전에 장관 지냈던 사람들이
오금이 저리겠어요? 전부 다 이름이 오로 내리는데 도종환 문체부 장관, 그 다음에 전해철 행안부 장관, 이렇게 장관급들이 진선미 여가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그리고 장관, 이인영, 이인영 돼 있죠. 이인영. 이 사람들이 이제 친문이고 그렇죠. 비명이죠. 비명. 비명이자 친문, 그다음에 운동권 세력, 한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 그중에서 제가 언급할 사람이 전해철입니다. 전해철은 제가 알기에는 따로 이재명과 독대를 몇 번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좀 살려다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약속을 받고 전해철이가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 발언을 잘 안 했대요. 적극적으로 비명과 관련해서도. 그런데 보기 좋게 너도 마찬가지야 라는 리스트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급 또 장관을 했던 사람 중에도 이재명한테 딸랑거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추미애, 권칠성이도 장관 뭐 했잖아요. 권칠성 대변인. 황희도 했지 않습니까? 황희도 했죠. 그리고 전현희도 장관급 아닙니까? 권익위원장. 근데 이런 사람들, 특히 추미애나 전현희 이런 사람들은 뭐 밖에 있었는데 다 공천줘야 한다 이런 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는 바로 입장 바꿨죠. 그러니까 두 사람입니다. 박영선과 추미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어요. 박영선은 반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당시에 그 개항을 가고 막 그 당권 장악하려고 했을 때 혹독한 소리를 합니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미국으로 그냥 확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쪽은 누굽니까? 이쪽은 누굽니까? 추미애잖아요. 추미애는 바로 문재인을 뒤통수를 때려요. 즉 그러니까 윤석열과 관련돼서 윤석열을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려고 청와대를 갔더니 갑자기 문재인이 나한테 그만두세요라고 했다. 사실은 자신을 임명한 주군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지만 주군의 그런 어떤 둘이 독대를 해서 말을 했던 거를 언론에 아이고 우리 옛날에 이 대통령이 그랬어라고 이야기하는 전직 장관이 있습니까? 함께 사실은 국정을 함께한 사람 아니에요? 함께 한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까지 되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선대본부장 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별명이 보수의 어머니입니다. 보수의 어머니. 그런데 그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칼을 꽂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에게 나는 반문입니다. 라고 입증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임종석이라든가 노영민 이런 사람들은 석고대죄할 사람들이 총선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있는 동작을 뭐 이렇게 맞짱을 붙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는 지금 종로에다 또 신청을 했는데 진선미 지역으로 전 장관 지역으로 보낸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권양숙 여사의 입김이 지금 세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종로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올렸고 하니까 종로를 기웃거렸던 많은 사람들이 뜨거워하고 전부 다 발을 빼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친문이 지금 분노가 폭발한 것 같아요. 임종석이도 여기서 더 나가면은 모두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민정이라든가 윤건영 이런 사람들이 친문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종석과 친문을 옹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정이라는 사실 정치인의 행보가 참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최고위 선거에 나갈 때 고민정이 얼마나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났는지 이재명과 관련돼서 그렇게 자기를 친명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알아주지도 않고 고민정마저도 지금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고민정마저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정이 그야말로 저기를 한다고 해요. 뭐냐면 지난 최고위에
아니 이게 이렇게 뺄셈 정치를 해도 되느냐 자기 순서에 딱 얘기하고 자기가 바빠서 이만 일어난다 그러고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패배한 것은 무슨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아니고 모두의 책임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신도 책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후보로서 그렇죠. 자격이 너무나 도덕성이 피폐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표현한 게 어저께 관훈토론 클럽에서 관훈 클럽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장단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수많은 혐의를 갖고도 정치적인 어떤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하다. 그런데 나는 닫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단점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친명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책임이 친문한테 있다. 이렇게 떠넘기잖아요. 사실은 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후보가 사실은 열 중에 열을 하는 거거든요. 후보의 브랜드가. 그리고 우리가 10년 주기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87년 체제 이후에는 국민들이 5년을 한 진영에 맡기고 웬만하면 다시 5년을 그 진영에 또다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10년 했잖아요.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10년 했고 이명박 박근혜 10년 했고 그럼 문재인 딱 됐는데 웬만하면 이재명한테 아유 한 5년 더 해봐 이진영 이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건 뭡니까? 이재명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친명 측에서는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진 가장 큰 이유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 이른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소주성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안민석 의원도 지금 5선 아닙니까? 이 사람도 좀 공천이 3선 이상 물갈이 한다니까 좀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방송에 나가가지고 정권 뺏긴 것은 역사의 죄를 지은 것이다. 문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실장이 책임을 져야지 총선에 나온다는 것은 염치가 없는 짓 아니냐 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아무튼 친명과 친문이 이렇게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은 지금 꼭 친목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친목을 지켜버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뜻대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그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거예요. 이 사람은 대의라는 게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명분이라는 것도 없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앞가림 또는 정치적 이득 또는 앞으로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권 이런 부분들에 천착을 하면서 자신을 비판하거나 또는 자신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실은 뒤끝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남양주의 조광한 시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이쪽으로 넘어왔지만 국민의힘으로 넘어왔지만 그러니까 이건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친문을 완전히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빌드업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명박도 동원하고 하면서 이현주도 한번 손 내밀어 봤다가 하면서 친문들을 지금 차례대로 제거할 것이고 한 가지 비겁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자꾸 거기서 빼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책임에서. 이거 보세요. 5.1 지도부 모였다는데 굳이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불참했다. 이렇게 한 줄 달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친명 지도부가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 공천이 전입 가경의 지경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